잘할 수 있겠지? 띵동. 안녕하세요. 야, 이름 저 안지안이요. 안지안. 안지안? 거꾸로도 안지안이네. 네. 이름 저는 마미나요. 마미나? 네. 이름들이 둘 다 특이하다. 몇 살이야? 저 23살이요. 23살. 저는 37살이요. 무슨 관계야, 둘이? 모유지간이에요. 모유지간이에요. 에? 거짓말. 아이, 거짓말. 아이. 13살. 아, 저거구나. 새로. 네네. 아, 새어머니가 됐구나. 아빠의. 아니요. 그러면. 제가 엄마는 미혼모 어머니가 아. 나셔서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시설에서 계속 자라다가 만 18세가 돼서 이제 자립을 하고 만난 어머니. 근데 몇 살 때 입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입양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커서 엄마 이제 잘 커서, 네. 아, 엄마처럼. 시설에서 이제 엄마랑 지금 졸업할 때. 완전히 뭐 법적으로 엄마가 된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지안이를 같이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제 동생이 이제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분이 생겼고 이 친구들은 만 18세가 되면은 시설에서 이제 같이 나와야 돼. 되거든요. 나왔을 때는 사실 성인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고 도와주고 하루 이틀 이제 놀러 오고 하다가 이제 아예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살게 된 멋있다. 거죠. 네. 그럼 몇 살 때 만난 거야? 제가 35살 때 만났죠. 아, 지금 같이 산 지 2년 됐고. 네네. 미나는 결혼 안 했어? 했습니다. 아이도 아이. 있고. 네. 아, 신랑도 그럼 같이 동네에. 네네네네. 가족들은 뭐 얘기 반대 안 했어? 저희 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냥 얘네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산다. 뭐 명절에 같이 가서 명절을 보내고. 아유, 좋네. 근데 뭐 김장할 때 같이 가서 김장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고민을 안 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 고민이 뭐야 그러니까. 제 고민인데 그러니까 고민 안 듣고 우리가 너무 황당해서 없는 고민 만들어주려고 그랬어. 무슨 관계야 했다가 황당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거나 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선을 바꾸면 좋겠다 싶은. 아, 많이 변하지 않았나? 사회적으로 이제? 일단 저는 저희 시설이 서울시에서 제일 큰 시설이었어요. 600명 정도 가량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시설에서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딱 가서 부모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는 걸 알고 뭐 막 공으로 때린다던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학교를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와가지고 시설까지 와서 야, 걔 나와보라 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런 괴롭힘들이 되게 심했었어요. 쟤들이랑 친해지면 골치만 아파. 한반에 마리아랑 물망초가 다 있을 게 뭐냐고. 마리아랑 물망초가 뭐예요? 자기 전화 가서 모르는구나. 마리아는 엔젤 마리아원 고아. 뭐하니까 가정교육 못 받으면 도둑된대. 정말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 부모님 없이. 그 자체도 너무 네.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참 힘든데 학교에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따돌림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 나왔을 때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 저희는 뭔가 서류 같은 거에 부모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르고 계셨다가 알고 나서부터의 시선들이나 뭔가 안타깝게 본다던가 아니면 부모처럼 챙겨줄게 하면서 막 스킨십이 과한다던가 남자분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네, 그런 시선들도 이제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선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 시선도 그렇고 시설 아이들에는 관심은 있지만 그 시설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자립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사실상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이제 자립을 하고 나서 솔직히 어려워요. 이제 혼자서 그렇지, 모든 거를 그렇지.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의지적인 게 아니라 의무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의무로 이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저희한테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힘든 그쵸.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예비책도 없이 만 18세가 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의 몸으로 네. 그런 부분,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저는요. 네. 뭔가 정확하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정책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게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까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로 나갔는데 사실은 요새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릴 때부터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왔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사용을 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통을 안 이 돼, 안 친구 이름을 해주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의를 도용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사기를 당하고 핸드폰 이제 요금 명의 너 도용했으니까 너 돈 얼마 내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가 되고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던 당하는 건데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불법을 왜 몰라 네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보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이제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큰 거죠. 끝나고 나면 야 니네 이제 세상에 혼자 던져지니까 나가라 이러면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맞아. 너무 당황스러울 내가 것 느끼기에도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설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취업은 됐어. 근데 그 공장에 가서 기숙사에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내던져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 그냥. 제가 이제 20살 때 저는 원래 무용을 꿈꿨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겁이 나서 포기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제가 뭔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공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장을 한 9개월 동안 살았는데 이제 공장 다니고 기숙사 와서 그냥 이렇게 피폐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누가 없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부모 있는 친구들 보면 막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나도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무용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무용학원에 레슨비를 내고 이제 알바 막 두탕 세탕 뛰면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월세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월세, 핸드폰비, 교통비 이런 거 내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너무 많은데 알바비로 무용 레슨하고 하는데 나머지 그걸 충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소리 뭔가 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남자들이랑 몸을 판다던가 약간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도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이거를 해결해 볼까? 몇백만 원의 빚이 저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돈을 벌어봐야지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지안아, 그래요. 지안이도 사회로 바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직업이나 이런 거 선택도 못하고 받아준다면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방비로. 맞아, 충분히. 그치. 그럼 지금 무슨 일해? 저 지금 제약사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떤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같이 네네. 또 지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인데 뭐 모두 다가 지안이처럼 뭐 이렇게 그러면 할 너무 수 있는 건 충분했잖아. 아니야. 좋은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미나 가족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또 진짜 다 훌륭하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나는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이런 그런 멘토나 후견인 이런 제도가 좀 생겨서 우리 지한이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적어도 뭐 한 본인이 확실하게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제대로 도와줬으면 좀 좋겠네요. 그런 날이 꼭 오지 않을까. 그러기 그럼.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고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걸 믿고 믿고 가자. 열심히 살길 바래.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뽑아봐라. 이거 하나 딱 잡아봐. 원래 네 나이 땐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뽑으려고 하지 마. 이거지? 네. 이게 다 말해주는 거야.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를. 미래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쓸데없는 걱정 고민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야. 이제 새로운 인연이 이제는- 생겼잖아, 그지?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과거에 잘라버려. 뭐 상처받은 거, 뭐 슬펐던 거 이런 거 이제 다 잘라내라 이런 뜻이야. 니나도 지치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래. 세상이 알아줄 거야. 결국 이 따뜻함을.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엄마께 이렇게 좋은 분의 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외모가 닮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금 순간의 힘듦이나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힘이 빠지지 않고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